언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뭐 관리받는 거예요? 도대체 얼굴에 뭘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극심한 피부염 때문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올 정도로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피부가 너무 예민하니까 남들이 좋다는 화장품을 써도 저는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이렇게 피부가 좋아진 요즘 정말 중요했던 건 뭐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스킨케어 루틴을 쫙 되돌아봤거든요. 피부 관리를 따로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싼 화장품을 썼던 것도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날 내 피부 컨디션에 맞는 필요한 수분과 보습 그리고 황산화 케어를 어떤 제품으로 어떤 순서로 채워주느냐 였습니다. 오늘 영상 100% 내돈내산이고요.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제품들로만 구성을 했고 심지어 10년 넘게 쓰고 있는 재구매템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블링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보지 마시고 지금 내 피부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더 많은 것을 얻어가실 거예요. 우선 스킨케어 하기 전에 손을 정말 깨끗하게 씻으셔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물로만 세안합니다. 세안제를 쓰지 않아요. 이건 제가 피부가 아팠을 때부터 지켜온 습관인데요. 저는 건성이고 특히 요즘처럼 에어컨을 자주 트는 날에는 피부가 아침부터 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유독 T존 부위에 유분이 올라온 날에는 해당 부위만 약산성 클렌저로 가볍게 세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안을 한 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지 않아요. 저는 일반 수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페이스 타월을 사용하는데요. 위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피부 트러블이 눈에 띄게 줄어서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얼굴을 박박 닦으면 그 역시 자극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세안 후에 떨어지는 물기만 툭툭 눌러서 정리를 하고 물기를 전부 다 닦아내지 않아요. 살짝 남아있는 물기들은 손으로 톡톡톡톡 두들겨서 흡수시켜줍니다. 다이소템이라 가격은 착한데 품절이 초고속으로 되기 때문에 다이소 앱에서 알람 설정을 맞춰놓고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세안 다음에는 바로 황산화 케어를 해주는데요. 저는 스킨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요. 첫 번째 단계로 사용하는 게 이 퍼셀의 글루타치온 앰플인데요. 이건 제가 7통째 사용하고 있는 정말 찐템입니다. 리필까지 구매해서 사용할 정도니까요. 제가 이 제품을 아침에 사용하는 이유는 산화된 피부를 보호해주는 황산화 성분을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제형을 보시면 이렇게 물처럼 흐르죠. 전 양쪽 볼과 이마에 각각 한 방울씩 떨어뜨린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피부결을 따라 얇게 펴발라서 두드린 다음 흡수시켜줍니다. 피부를 맑고 환하게 가꿔주는 글루타치온 성분이 핵심이고 피부 장벽과 칙칙함을 개선해주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잡티와 피부톤 관리에 도움을 주는 트라멕사믹 애시드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정말 자외선을 조금만 쐬도 기미와 잡티가 금방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거 바르면서 그 흔적들이 정말 빠르게 옅어지고 피부톤이 맑아졌어요. 그리고 보습과 진정에 도움을 주는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리포좀 공법이라 피부 깊숙한 곳까지 흡수가 정말 빠르게 됩니다. 보통 이런 앰플을 바르게 되면 당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꽤 촉촉한 편이고 무엇보다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써보고 너무 좋으니까 친구 생일날 선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황산화 케어라고 하면 비타민C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저는 예민한 피부라서 순수 비타민을 아침에 사용하는 거는 살짝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고 찾은 게 이 앰플이었습니다. 글루타치온이 저의 경우에는 아침에 훨씬 편안했었고 이건 꿀팁인데 제가 평소에 피부가 좀 더 예민한 날에는 이 미스트를 먼저 사용하거든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미스트입니다. 정말 초미세 안개 분사고요. 세안한 다음 이 미스트를 먼저 뿌려서 피부에 수분감을 넣어준 다음에 이 앰플을 발라줍니다. 또 저처럼 피부가 민감성이시라면 목이나 턱 끝에 이렇게 국소 부위에 적은 양을 사용하셔서 피부 반응을 확인하신 다음에 황산화 앰플을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제가 순수 비타민C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저녁에는 따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나이트 케어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할 제품은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하이드로 에센스입니다. 이건 제형이 굉장히 묽고 가벼워요. 저는 특히 여름철에 이 제품 쓰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사용하시면 사용감이 정말 산뜻합니다. 전성분을 보면 글리세린, 부틸렌글라이콜처럼 수분을 끌어당겨서 촉촉하게 피부를 유지해주고 스쿠알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특히 이 성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피부에 얇은 코팅막을 씌워주면서 피부에 유분은 보충하고 수분이 빨리 날아가지 않게 도와주는
보습 성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얇고 가볍지만 수분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수분과 장벽 보습을 깔아주는 첫 번째 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성이라고 해서 아침부터 무거운 제품을 여러 번 바르면 메이크업이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벼운 제형으로 먼저 수분과 보습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의 피부 상태에 따라 한 겹만 바르고 끝내기도 하고 건조한 날에는 한 겹 더 레이어링 해줍니다. 여기서 꿀팁을 또 드리자면 저는 피부 열감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실리콘 팩붓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손이 더 뜨겁게 느껴지잖아요. 붓 안에 머금고 있는 에센스 양이 있기 때문에 2겹에서 3겹 정도 레이어링을 해줍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스쿠알란 세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스쿠알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전성분을 보면 조금 전 보여드렸던 하이드로 에센스보다 이 세럼의 스쿠알란이 좀 더 성분표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럼의 이름처럼 스쿠알란이 메인 성분은 아니다 라는 말인데요. 좀 아쉽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분자의 크기나 형태가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히알루론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분을 많이 넣어주는 세럼이다 라고 보기에는 수분감을 끌어당겨서 우리 피부에 머금게 해주는 그러니까 수분감을 좀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형은 수분 에센스의 정석답게 너무 무겁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점성으로 피부에 안정감 있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즐겨 쓰고 있어요. 에스트라 에센스를 바른 다음에 이 세럼을 바르면 제 피부에서는 수분감이 쫙 차오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에어컨을 많이 틀어놓는 요즘 같은 계절에 정말 잘 맞습니다. 그런데 사계절 무조건 다 2단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겨울에 수분 세럼의 양을 줄이고 크림의 보습감을 높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제품의 개수가 아니라 지금 내 피부가 수분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유분이 부족한 걸까 이걸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을 꽉 채워줬다면 그 다음엔 보습을 챙길 시간입니다. 스킨케어 네 번째 단계로 사용할 제품은 피지오겔 DMT 리제너러티브 크림이에요. 제가 스킨케어에서 꼭 챙기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렇게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다 들어가 있고 시어버터로 보습감까지 챙겨주는 수분크림입니다. 앞에서 넣어준 수분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습막을 꽉 채워주면서 피부 장벽을 만들어주는 단계예요. 여름에 메이크업을 공들여서 해야 한다 하는 날에는 여기까지만 바르고 마무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랐는데도 아직 건조함이 잡히지 않았다거나 메이크업 대신 선크림 혹은 파데프리 제품을 사용할 거라면 한 단계 더 사용해줍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마지막 제품인데요. 피지오겔 프로 인텐시브 크림 MD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제품입니다. 제가 피부가 아팠을 때부터 10년 넘게 사용했고 지금은 저희 온 가족이 정말 수십 통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피지오겔 라인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의료기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같은 병원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병원 처방받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실비 처리가 되고 200ml의 대용량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는 병원 가기 좀 귀찮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리브영이나 피지오겔 공홈에서 레드 수딩 AI 리페어 크림을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두 제품의 전성분이 거의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올리브 오일이나 식물성 오일들이 전성분 앞쪽에 위치해서 제가 이전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수분과 보습들을 마지막 오일 성분들로 꽉 잠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부가 건조할 리가 없겠죠. 자, 제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앞서 보여드린 리제너러티브 크림보다는 쫀득하고 리치한 제형이라 밀착감 있는 보습막이 피부를 잘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혹시나 그런 날 있잖아요. 피부가 막 붉어진다거나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한 날, 이런 날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단계를 다 빼고 이 피지오겔 크림 MD만 발라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가 아플 때도 스킨 에센스 이런 거 바르지 않고 저는 딱 저 제품 하나만 발랐었습니다. 저 제품 하나만 발라도 보습이 충분하고 시간차를 두어 2번, 3번 레이어링 해주시면 더 피부가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상황에 따라서 리제너러티브 크림만 바르고 끝낼 때가 있고요. 유난히 피부가 더 당기는 날에는 크림 MD까지 발라주고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피부가 민감한 사람의 스킨케어 루틴 플러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정말 찐 애정템들 5가지에다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제품들을 매일 똑같은 양으로 바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부 컨디션을 알고 스킨케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피부가 건조한지 혹은 예민한지 혹은 날씨가 어떤지 나의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관찰해서 제품의 양을 줄이기도 하고 하나를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 아주 세심하게 피부 상태에 맞춰 제품들을 조절해 나가기 시작하면
사용하면서 스킨케어 효과가 정말 극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킨케어의 마지막은 뭐다? 선크림이다. 근데 오늘 영상에서 선크림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민감한 제가 선크림을 고르는 기준부터 잘못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 플러스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까지 전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